충담사의 찬, 기파랑 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완진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찬기파랑가가 아니라 향가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개의 어떤 번역본을 봅니다. 첫 번째는 양주동 번역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김완진 번역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뭐 그닥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는 나머지 다른 작품들은 솔직히 이게 누구 번역이다라고 하는 걸 크게 따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요 찬 기파랑가만큼은 두 사람의 번역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내신 내지는 모의고사 내지는 각종 시험에서 이게 찬기파랑가가 출제될 때는 누구 역이라고 해가지고 누구 본이라고 해서 꼭 체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김완진 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충담사가 화랑인 기파랑을 찬양하며 지은 향가로 삼국유사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에 전한다. 그러니까는 기파랑이라는 사람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이라죠. 그러니까 찬, 기파랑, 가 이렇게 읽어야지 찬기, 파랑, 가 이렇게 읽으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높이 뜬다는 기파랑을 나타내고 화자 자신은 물에 비친 그 모습을 사모하며 냇가의 조약돌에서 기파랑이, 이걸 기랑이라고 했네요. 지니던 마음의 끝이라도 따르고자 한다는 말로 8행이 이루어져 있다. 힘드네. 자, 9에서 10행에 이르러서는 기랑의 정신이 무엇으로 표상되는지 화자 자신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표현기법 중 특이한 점은 찬가적인 영탐법이다. 달, 냇물, 조약돌, 잣나무 등 보조관념을 빌려 인물의 고매함을 부각하고 있으며 이런 이미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화자의 말과 의식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 이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번 쭉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래니? 자, 봅시다. 느껴곰 바람에 이슬 발견 다라리 흰 구름조차 떠간 언저래 모리가란 무서리 여해 기랑에 지시올시 수풀이야.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린 모르고 가는 거니까 그냥 읽어만 봅시다. 이로 날이 저벽기 낭이여 디니 더 시온 마잠에 가잘 존나라죠. 아야 자식까지 높어 눈이 모달 두폴 곧가리여.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일단 우리가 한 행 한 행 살펴볼 건데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제 중세국어 형태고요. 이걸 이제 현대국어로 다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향가는 향찰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한자 형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언어 향찰로 쓰여졌다가 그것을 중세국어로 번역을 해요. 중세국어를 번역한 것을 다시 현대국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왼쪽에 있는 중세국어 부분은 어떤 분석적인 측면, 문법적인 측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현대국어 측면은 이쪽은 해석적인 측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설명이 조금 원활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껴곰 바람에 그러면 흐느끼며 바라보네 이런 뜻이래요. 자, 그럼 느껴곰부터 볼까요? 느껴곰부터 봅시다. 느끼다예요. 에다 곰이 붙었습니다. 이때 곰은 강세접사이다. 그래서 머리곰 그러면 멀리 높이곰 그러면 높이 느껴곰 그러면 느껴 감정이 확 올라가는 거네. 그죠? 누가 느껴? 화자가 느꼈으니까 바라겠죠. 대상은 뭔데? 달. 왜 달이야? 밑에 여기 달 나오잖아. 그죠? 자, 흐느끼며 느껴 바람에 바라봄에 이때 흐느낀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기파랑이 옆에 없는 상태야. 그래서 그리움 내지는 슬픔 이런 뜻이에요. 이슬 빨간 이슬이 밝힌 왼쪽
오른쪽 우리 사시야. 왼쪽 눈은 왼쪽을 보고 오른쪽 눈은 오른쪽 보는 거야. 바라리야. 다라리는 달 플러스 알이에요. 달은 달이에요. 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파랑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달을 보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기파랑이죠.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이며 광명과 염원의 대상이다. hen 구름 조초 떼간 언저래. hen 구름? 흰구름이네. 흰구름부터 먼저 보자. 흰구름이라고 하는 건요, 화자가 직접 보지 못하고 상상을 통해 접근하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양주동 박사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흰구름을 왜 못 보냐? 흰구름을 보는 거야. 흰구름하고 화자가 지금 대화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어쨌거나 간에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숭고한 이념이나 내지는 이상세계를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초가 따라가 됐네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조초를 쫓아 이런 뜻이에요. 쫓아가다, 따라. 떠간 언저리에 가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몰이 가란 무셔리 여해. 모래 가른 물가에. 이제 몰이라고 하는 말은요, 몰 플러스 이예요. 몰은 모래예요. 모래, 이는 주격조사겠죠. 모래가 가른, 아주 가는 고운 물서리에, 물가에. 이때 물가는 물가인데 어떤 물가야? 모래가 아주 곱대. 그러니까 맑은 물가죠. 그러니까 맑은 물가니까는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인품을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랑의 의의 관형격 조사. 지시올시 모습과도 같구나 이런 뜻이에요. 즉 내지는 지시는 모습, 형태 이렇게 보는데요. 수풀이야 수풀이여. 자, 이 수풀은 기파랑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인데 그랬더니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행부터 5행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래서 1행부터 5행까지는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을 떠올리며 그가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호 나리 저벽기. 1호는 냇물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릿이라고 하는데 이건 냇가의. 나리가 냇가라고 본다면 요시옷이 관형격 조사라고 보면 돼요. 저벽기는 제벽 플러스 의예요. 여기서 기억이 올라간 케이스인데 의는 처소부사격 조사 어디에 내지는 어디에서가 됩니다. 제벽은 자갈 내지는 조약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자갈은 뭔데? 자갈은 단단하죠. 하지만 둥글둥글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갈이라고 하는 것은 기파랑의 둥글둥글 원만하고 딱딱한 강직한 성품이다 라고 본다면 화자는 지금 구름을 보면서 구름을 생각하면서 1호 날이 저벽계 자갈벌에 있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가 화자가 있는 공간 정도 보면 낭이요. 낭이 디니 더시온 기본형은 디니다는 진이다. 낭이 가지고 계시던 마잠 플러스 에요. 이때 에는 의 관형격 조사고요. 마잠이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되고 마음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문법 배우면서 했을 겁니다. 워낙에 자주 나오니까요. 가잘은 갓 플러스 알이에요. 그래서 알은 목적격 조사고요. 갓은 변두리, 테두리, 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끝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마음의 끝을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존나라져 쫓고 있구나 따르고 있노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끝은 기파랑의 훌륭한 인품 요거 원만하고 강인한 성품. 그래서 원만하고 강직하며 고매한 인격의 끝은 말이라도
좇고 있노라. 결국은 기파랑을 따르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 6에서 8행까지는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본받고 싶어하는 화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아야는 아야 이거 아니에요. 낙구의 감탄사고요. 19향가의 특징이죠. 항상 10줄 중에 마지막 2줄을 낙구라고 하면서 낙구의 첫 어절은 감탄사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탄사는 화자의 지금까지 시적 전개를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끌어올리면서 시상을 고양시켜 흠모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잣나무가지는 여기에 나오네요. 그죠? 비유될 수 있는 기파랑의 사람 됨됨이 그리고 기파랑의 정신적 숭고함을 찬미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잣나무가지를 봐야겠네. 잣나무가지가 뭔데? 잣나무가지는 기파랑의 고매한 절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잣나무가지가 높아 눈 플러스 이예요. 그래서 눈은 이거는 뭐야? 스노우죠, 스노우. 아이가 아니에요. 주격조사고요. 눈 플러스 이. 그래서 눈이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럼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었으니까 눈은 뭐겠니? 그렇지. 시련, 역경, 고난, 기타 등등등. 이라도 두풀은 덮을, 모달은 못할, 못알이에요. 그러니까 덮지 못할 고깔이여. 곡갈 내지는 화랑의 우두머리여 이런 뜻이에요. 즉 무슨 소리야? 이 곡갈이 왜 튀어나오냐면 이 곡갈이라고 하는 것은 잣나무 윗가지 부분이 마치 곡갈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잣나무는요 아무래도 파란색이죠. 눈은요 흰색이죠. 그래서 파란색과 흰색의 무엇이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구 9행부터 10행까지는 기파랑의 인품과 높은 절개를 예찬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작품 찬, 기파랑, 가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채향가고요. 산회가이다. 잠깐. 산회가는 또 뭐니라고 한다면 잠깐 볼까요? 산회가. 우리가 흔히 19채향가를 산회가라고 합니다. 근데 넓게 그냥 향가 자체를 산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19채향가를 따로 산회가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19채 형식을 갖춘 산회가는 가장 세련된 형식미와 표현을 갖추고 있다. 당연하죠. 제일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대체로 3단 구성으로 된 것이 특징이고 지금도 그렇죠. 첫 행부터 5행까지 그 다음에 6행부터 8행까지 그 다음에 9행과 10행 그 중에 9행과 10행 낙구라고 하죠. 낙구의 첫머리에는 무엇으로 감탄사를 두어 화자의 정서를 집약시키고 있다. 창기파랑가 같은 경우는 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낙구의 첫 어절이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은 시조 종장 첫 부분에 나오는 세 글자 영탕구의 출발로 보기도 한다. 자, 추모적이고요. 그 다음에 서정적이고 예찬적이다. 기파랑에 대한 추모와 예찬이다. 방금 읽었던 거죠. 낙구의 첫 어절. 자, 910행에서 시상을 집약하여 대상의 인품을 예찬하고 있다. 자, 이거죠. 아야 자식까지 높아 눈이 모달 덮을 곡갈이여 라고 하는 건데 기능은요. 아야야는 시상의 정서적 고양이다. 압축이다. 그래서 구조의 완결성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는 시조 종장 척구 내지는 가사의 낙구가 나타나는데 이건 한국 문학의 형식적 특징을 계승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특징 볼까요? 뛰어난 상징과 비유를 통해 기파랑의 모습과 인격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비유, 상징 뭐 이런 걸 봐야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어의 상징성 봅시다. 달이 뭐라고요? 광명과 염원 내지는 높이 우러러보는 존재. 누구?
기파랑. 냇물, 냇물이 뭐라고요? 자, 모래까지도 다 비추는 맑은 냇물이에요. 그래서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인품. 조약, 둥글둥글하고 딱딱하다고 그랬죠?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 작가지, 작가지는요 눈과 대비되는 존재로 고결한 인품 내지는 고고한 절개 정도로 본다면 전부 다 순마 같은 기파랑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내지는 상징한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무엇을?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자, 그럼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봅시다. 이 작품에는 색채어가 흰색과 푸른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흰색은 달, 흰구름, 눈. 푸른색은 물가, 숲을, 잣나무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대립? 이 대립은 이 작품엔 두 가지가 나와요. 의미의 대립과 시간적 대립이 있는데 의미의 대립으로는 눈, 뭐예요? 장애물이죠. 달, 숲을, 자갈벌, 잣나무, 곡갈은 기파랑이죠. 요 두 개가 대립이 되겠네요. 시간적 대립, 눈, 금방 사라지는 존재. 달, 내, 자갈벌, 잣나무는 영속성을 가진 존재, 즉 금방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존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김환진 번역본이지만 양주동본하고 비교대조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요걸 체크합시다. 현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의 어순에 따라 표기한 차자문학인데 오늘날의 우리가 신라시대의 언어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해독이 다르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찬기파랑가는 김환진본과 양주동본이 있다. 김환진본에서 기파랑을 드러내는 보조관념으로는 달, 숲을, 작가지, 곡가를 봅니다. 하지만 양주동본에서 기파랑을 드러내는 존재는 냇물, 조약돌, 작가지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죠? 그렇죠. 달이죠. 달. 달을 여기서는 기파랑의 보조관념으로 봤지만 여기서는 기파랑을 따르는 존재라고 하는 존재로 보면서 화자와 이 달이 대화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볼까요? 자, 김환진본에서는요. 세속적인 현실에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그리는 추모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양주동본에서는요. 기파랑의 이상과 절개에 대한 찬미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 두 개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통점은 없나? 아니에요. 공통점도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겠죠. 기파랑의 인품을 흰색과 푸른색의 대조에서 빚어지는 청신한 기상으로 표상한다는 점, 낙구에서 시상을 고양시켜 흠모의 정을 표현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창심함, 안정미, 생동감을 통해 표상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충담사의 찬, 기파랑, 가에 대해서 김환진 역을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